반갑습니다. 삼국통일가 원효 사화 신종석입니다. 여러분, 한국사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맞습니다. 그래서 수도 서울의 중심에 그분들의 동상을 세워 대대손손 이어갈 것입니다. 또 위인들의 길을 지정합니다. 세종로, 충무로, 그리고 큰 다리를 만들어 그 이름을 붙입니다. 원효대교.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 동상과 도로명, 다리 이름 3개를 다 붙인 위인은 원효가 유일합니다. 첫째, 효창공원에 원효의 동상이 있습니다. 둘째, 도로명으로 서울 용산구에 원효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명으로 수도 한강에 원효대교가 있습니다. 원효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중국 당나라에서 인정받았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해동원효라고. 중국 종남산 태화사의 전설 해동원효 척판구중이란 전설은 최초의 한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나라에서 1000명의 사람들이 원효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신라로 왔다가 양산 천성산에서 992명이 성불을 하고 8명이 대구 팔공산에서 성불을 했다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최고의 문화 선진국의 당나라에 신라를 빛낸 사람이 3사람이 있는데 2사람은 당나라를 가서 인정을 받았고 법성계를 지은 의상가 고운 최치원 선생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당나라에 가지 않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삼국통일 3화에 말씀드린 분황지 진나라고. 그뿐만 아니라 일본 불교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님이 원효 스님입니다. 일본 고찰 고산사에는 아직도 원효와 의상을 보살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60년 나당연합군이 백제의 웅진성을 포위하자 성을 방해하던 의자왕은 며칠 만에 스스로 항복할 만큼 결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당나라 기록인 신당서와 구당서에 의하면 웅진성 방어 사령관 격인 예식진 장군이 의자왕을 포로로 잡아 스스로 항복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 통탄한 일이 아닙니까? 예식진과 간신들의 내분 분열이 없었다면 백제는 쉽게 멸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제의 예식제는 나중에 당나라에서 자위위 대장군 배설을 했다는 기록이 2006년 뒤늦게 발견되었습니다. 사실 의자왕이 스스로 항복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미 신채호 선생께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오호 통제라. 그 후 백제 부원군은 바다 건너 외나라에서 많은 병력을 지원받은 의자왕의 5째 아들 부여풍이 백제의 땅을 되찾으려 했으나 백제의 복신과 도침이 권력 다툼과 내분으로 서로 죽이는 싸움이 일어났고 결국 부여풍이 복신을 살해하는 등 스스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고구려의 멸망은 더욱 안타깝습니다. 665년 고구려 대망리지 영대 소문의 죽음으로 강력한 동계제 정권이 붕괴되고 668년 900년 고구려를 이어온 지배청 국농 분열이 멸망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계소문이 죽자 그의 아들과 영계소문의 동생 남년생은 대망리지 자리를 넣고 권력 다툼을 했고 결국은 아들 연난근은 병력을 이끌고 당나라에 스스로 투항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극동아시아 강대국인 고구려와 백제의 멸망은 외세가 아닌 내분 분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은 입에 담기도 싫으나 나중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는 잘 아시다시피 백제 고구려와 달리 산이 많고 인구가 작은 삼국 중 제일 약소국이었습니다. 고구려 주몽과 백제를 세운 원조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계승했지만 신라는 다 아시다시피 박, 석, 김씨가 화합하여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나라였습니다. 또한 왕후들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가 왕위에 오르는 좀 특이한 현상이 많았습니다. 모계사회의 장점인 가족 집단의 성격이 강해 예왕을 배출시킨 세계 유일한 나라였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화백제도에서 임금을 뽑았으니까요. 특히 김춘추는 화백제의 회의에서 임금으로 초대받지를 못했으나 임금으로 초대받은 상대 등 알친이 스스로 김춘추에게 양보하는 등 세계사에서 볼 수 없는 협치와 화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1인 독재나 분열이 아닌 화합, 다름을 인정하고 친하게 지내는 화이부동 이고로 일심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신라의 삼국 통일에는 국가의 인재와 하롱도 제도와 김유신, 김춘추, 문무왕 영웅들이 있었지만은 무엇보다도 화를 바탕으로 하는 백성을 위한 대중 사상의 통합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민족 사상의 바탕에는 일심이 있었습니다. 이 일심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나당 전쟁의 매소성과 기골포 전투에서 당나라를 땅에서 완전히 쫓아냈고 완전한 삼국 민족 통일의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 사상은 면면이 흘러 국가 위기 때마다 어빙이 봉기했고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 4.19, 5.18로 이어졌고 국가 위기 때마다 영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춘추와 김유신. 먼저 김유신. 건강가야 왕족의 후손 건강가야 구영왕은 532년 왕비와 세 아들을 데리고 신라의 망명 신라 법홍왕은 구영왕과 아들들을 모두 신라 진골 기죽으로 편입시킵니다. 신라 진골이 아닌 사람이 진골이 된 유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유신은 왕이 아닌 신하로서 사후, 순창, 장렬, 흥무, 대왕으로 추론되기까지도 합니다. 그럼 김유신과 청간녀 이야기 아시죠? 청간사에서 하늘의 제사를 올리는 신궁의 여제사라서 청간녀라고 불릴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김유신이 화랑도 시절에 청간녀에게 정신이 팔려 수련을 계리하자 어머니 만명 부인의 훈계를 들은 후 다시는 청간녀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김유신이 술을 마시고 치기에 말을 타고 귀가하는데 말이 예전 습관대로 청간녀의 집 앞에 걸음을 멈추자 김유신은 술이 깨어 자신이 탄 말을 목을 칼로 베었다고 합니다. 김춘추, 성골이었으나 폐위 진지왕의 손자라는 이유로 왕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623년 풍을주에 올랐고 이참배설을 하면서 선덕, 진덕 이왕시 신라의 정치 외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 서기에 의하면 기록에는 고토쿠 천황 3년에 사신이로 왔던 김춘추는 용모가 아름답고 쾌활하며 담소하였다고 평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때 김춘추는 삼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백제를 도우지 말 것을 일본에 요구합니다. 만약 외가 백제를 도우면 나중에 삼국 통일 후 외를 공격할 것이라고 미 엄포까지 놓습니다. 이것은 삼국 통일 후 외가 20만 병사로 신라를 공격 준비하는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 검정산성 부분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국 유사에는 김춘추가 당에 들어갔을 때 당태종이 김춘추의 풍채를 보고 칭찬하여 신성한 사람이라고 부르며 김춘추를 붙잡아 두고 사이로 삼을라 했지만 극구 청하여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국유사 기록에는 김춘추는 대식가로 한 끼에 식사로 쌀 6말과 술 6말, 꿩 10마리를 먹었다고 합니다. 왜 삼국유사에 이렇게 기록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역사소설가들이 김춘추의 식사 부분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김유신은 신라의 실세 김춘추와 가까이 지내기 위해 여동생을 이용합니다. 김유신에게는 보이와 문이 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언니 보이는 꿈에 자신이 남산에 올라가 오줌을 누자 서라버리 자신이 오줌에 잠기는 꿈을 꿉니다. 언니 보이는 자신의 꿈을 동생 문희에게 말하자 문희는 그 꿈을 자신에게 팔 것을 제안하고 비단 치마를 주고 그 꿈을 샀다고 합니다. 김유신과 김춘추는 여름에 축구를 하며 놀다 김유신이 김춘추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김유신은 김춘추의 옷을 꾸맨다는 핑계로 여동생의 보이방에 들게 했으나 언니 보이는 김춘추를 유부남이라고 거절합니다. 대신 동생 문희가 들어가 옷을 꾸매고 정을 통했다고 합니다. 김춘추는 이미 부인과 딸 고타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희가 임신을 하자 김춘추는 아주 난감해합니다. 김유신은 결국 동생 문희를 불태워 죽이겠다며 마당에 장작을 쌓고 불을 지릅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선덕여왕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김춘추에게 문희를 아내로 맞이할 것을 명했다고 합니다. 김춘추의 본부인이 죽자 문희는 왕비가 되고 나중에 결혼을 하지 않은 언니 보이도 첩으로 맞이합니다. 언니 보이의 딸이 아유타가 원효의 아내이자 설총의 어머니인 요술공주입니다. 삼국 통일과 원효 오화에서는 신라의 여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